이쪽에 지금 또 평안도가 고향이신 분들이 쭉 앉아 계시지요. 평안도 분들을 좀 소개해 올릴 것 같은데요. 네네. 장문혜 선생께서는 평안도 어디십니까? 평안남도 평양입니다. 평양이요. 아, 네. 평양이시고요. 네. 당신 올라마셨나요? 예. 혼자서요? 때 혼자 넘어갔습니다. 아, 그러셨네요. 가족들이 모두 몇 분 계셨어요? 고향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시해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다 있었습니다. 네. 전혀 소식이 예,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번 저 이상가족 때도 이상가족 때에 찾아볼 필요도 없이 다 고향에들 계십니다. 네. 몇 살 때 혼자 내려오시게 되신 제가 거예요? 20살 때 어, 단신 몰람했습니다. 네, 네. 왜 그때 혼자서 이렇게 월남을 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 저희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예. 인민군대를 피해서 저희들이 운신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국군들이 들어왔을 때 누구보다도 반갑게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후퇴한다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희 부모들은 너희들은 인민군을 기피한 기피자니 그들이 손에 잡히면은 먼저 죽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떠나라. 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떠나왔습니다. 자율차에서 오셨는데 그야말로 생리별이 되셨군요. 네. 네, 네. 12년 전 남북회담이 열렸을 때 저희 평양 제1고급대학교 출신 동창들이 여기에 한 1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동기동창 80%가 전부 단신 월남했습니다. 그중 20%중 양친 부모를 모시고 온 분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 15%는 홀어머니나 홀아버지를 모시고 온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천만 우리 민족 누구나가 다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더 뼈저리게 통일에 대한 기원이 간절합니다. 그러시겠지요. 이런 편지를 어찌 오늘만 써보셨겠습니까? 숱하게 많이 써보셨을 텐데 갈 수 없는 편지지만 한번 직접 어느 분에게 쓰셨어요? 어머님한테 쓰셨어요? 아버님한테 쓰셨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에게요. 예. 네, 직접 편지를 좀 띄워주세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너는 속히 피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손에 끼고 계시던 금반지를 뽑아서 수모니 속 깊이 넣어주시며 등을 밀다시피 하여 중함 없이 집을 떠나온 지 벌써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KBS의 마이크를 통하여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흘렀기에 팔순을 넘으신 부모님의 생존조부를 쫓아 알 길 없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이 구로를 들어야 할지 뼈속 깊이 사무친 슬픔만이 복받쳐 올라 펜을 잡은 손길이 떨리기만 할 뿐입니다. 당시 긴박하였던 상황이야 어떠하든 간 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이 불어자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전에 계신다면 오늘도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이 아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시며 눈물의 나날을 보내시리라. 너무도 늙으신 부모님의 모습이 내 눈앞에 생생하시오. 그림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벌써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수많은 나날을 눈물과 눈물 속에 세상을 사시다가 이 산의 슬픈 한을 풀지 못하시어 어떻게 눈을 감았으며 그들의 세상에서 유택이나마 마련되어 있는지 집을 떠나올 때 20세이던 이 문혜도 이제는 55세가 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도 많습니다만 더 늦기 전에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 당신의 며느리와 손자들의 큰 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구로를 마칠까 합니다. 아무쪼록 그때까지 생전에 계셔 주셨으면 1985년 6월 30일 서울에서 장문해.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청년 시절의 아드님만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분은 이제 몇 년 후면은 또 회갑을 맞으셔서 부모님 계시지 않은 그 한 굉장히 또 뼈저리게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역시 또 평안도가 고향이신 강승희 선생께서도 나오셨는데요. 평안도 어디십니까?
경북 정주입니다. 정주요. 예. 정주에서도 많이들도 내려오셔가지고요. 지난번 2년 전에도 어떻게 또 만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했는데 한 분도 못 만나셨나 보죠? 예, 저희는 뭐 내려오셨다고 하게 되면 알 수 있게 돼 있는데 내려오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혼자만 내려오신 아닙니다. 저희는 겁니까? 가족이 많이 넘어왔는데 삼촌이 이제 맨 막내 삼촌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소령을 버리고 고향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셔서 부모님을 맨 막내 삼촌이 모셔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부득불 남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친척도 있지만 막내 삼촌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 물론 이북에도 많은 친척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럼 삼촌에게 예, 삼촌에게 편지를 보낸- 쓰셨습니까? 예. 네, 직접 좀 읽어주시지요. 북한에 계신 삼촌에게 개봉이 삼촌, 어렸을 때 늘 이렇게 불렀으니 38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고 17살의 승희가 50대 중반이 되었어도 개봉이 삼촌이란 말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삼촌 살아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살아 계시면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애타게 목이 터져라 삼촌을 부르는데 대답 좀 해보십시오. 아무리 몇 번이나 강산이 변하는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해도 고향 오산에서 제석산 진달래꽃 향내를 한껏 맡으며 장군 바위 높다 않고 삼촌과 함께 뛰어오르던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을 어찌 잊겠습니까? 일본 중앙대학을 다니시면서 방학 되면 사각모를 쓰고 자랑스럽게 고향에 돌아오시던 삼촌. 오리길을 단숨에 뛰어나가서 삼촌하고 덥석 손을 잡고선 보란듯이 친구들께 자랑하던 기억이 지금도 뚜렷하지요. 삼촌은 정말 효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당신은 선영이 있는 고향 땅을 한치도 떠날 수 없으시다며 아들 네 형제 온 가족 월남하여서 큰 뜻 표라고 하셨지만 막내인 개봉 삼촌은 내가 부모님 모신다면서 아무 염려 말고 모두 떠나라던 삼촌과의 마지막 작별 장면 생각하면서 보고 싶은 그리움에 몸부림칩니다. 개봉이 삼촌, 연세가 올해 67살이시죠. 아무리 삼촌 모습이 변했다 해도 삼촌 알아보기는 지금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45년 전 삼촌 사진도 할머니 회갑 때 찍은 사진도 갖고 있어서 늘 보곤 했으니까요. 7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살아생전 고향 땅 한번 가볼 수 없을까 하며 부모님께 불효를 어떻게 하나 계보에 한번 만나봤으면 조부모님 생신날과 추석날에는 음식상 차려놓고 고향 쪽 바라보면서 울음 삼키며 음식을 못 넘기시던 가슴 아픈 모습을 여기에 전합니다. 개봉이 삼촌, 삼촌도 우리 소식 간절하시고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하겠죠. 제발 사람 안 계셔서 삼촌과 조카의 종 나누는 날 더 자세한 서로의 소식 알아봅시다. 부디 안녕하세요. 서울의 조카 승희가. 삼촌에게 띄우신 사연이었습니다. 역시 또 평안도가 고향이신 전혜숙 여사께서도 나오셨는데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북 선천입니다. 선천이요. 네, 네. 선천에 지금 가족들이 누구 계실까요? 지금 7남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 저 혼자만 넘어왔어요. 혼자만 혼자서요? 내려오셨어요. 아니 당신 몇 살이셨나요? 다들 거기 계세요. 몇 살의 몸으로 그럼 제가 24살에 왔어요. 네. 지금 부모님께 편지를 쓰셨나요? 예. 네. 직접 읽어주세요. 예. 부모님과 작별하고 고향 땅을 떠나올 때 바로 뒤따라오신다 하시며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한 분도 오시지 않고 생사조차 모르는 우리 부모님 그동안 안녕하세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밤마다 고향을 그리며 꿈속에서 헤매이기도 했지요.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시며 얼마나 늙으셨나요? 생전에 계시면 못다한 효도를 하겠습니다. 생전에 계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생들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 성장하여서 거리에서 만나도 지나칠 터이니 그런 긴 세월을 흘렀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38선이란 이 두 글자가
왜 이렇게 저희들의 운명을 가로막히게 해 주리야 할 줄이야 어느 누가 알았을까요? 저희 가족 말고도 20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 여러분, 적습자 회담에서 남북 측과 합의하여 생사 확인하자는 회담에서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83년도 6월 30일 이산가족 찾기에서 저도 방영하였지만 찾지 못하고 이산가족 찾기에서 노래자랑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한 번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20만 명이 이산가족들 방영할 때마다 상봉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산가족은 물론 온 국민이 울었지요. 산촌도 울었습니다. 이 비극이 누구의 잘못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먼 남쪽 하늘 밑에서 부모님의 건강하시기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머니 참고 기다립시다. 서산에 해가 지면 어머니가 더 보고 싶어요. 고향이 더 그리워져요. 어머니는 이 못난 자식 생각에 얼마나 고생하시며 늙으셨나요? 부모님만 생전에 계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가깝고도 먼 내 고향 이렇게도 가고 싶을까요? 온 국민의 소원이 통일되길 기도하는데 멀지 않아 국민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풍문에 듣자니 제 순이가 죽었다 하니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회답하실 때 기탄 없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따라 제 순이가 더 보고 싶어요. 서울에서 제 순이 다니던 상하발교 동창생 모임에도 참석하였지만 소식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후 선천에서 월남하신 분한테 부모님 소식을 물었지만 소식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 허무하였습니다. 이렇게 허무한 날을 보낸 것이 40년이 다 되어가느뇨. 저와 헤어질 때에 뒤따라오신다 하시던 말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이 편지만 받으시고 꼭 회답해 주세요. 서울에서 회답하시길 기다리며 이만 난필합니다. 끝으로 부모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남쪽 하늘 밑에서 해숙드림 안녕히 계십시오. 네, 정주가 고향이라고 하신 전혜숙 씨께서 직접 또 부모님께 편지를 띄우셨습니다. 역시 또 평안도가 고향이신 최창조 씨께서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평안북도 영변군 파련면 영성동이 고향입니다. 네, 네. 가족이 그쪽에 몇 분이 계신가요? 가족은 그때 한 12식구대 됐는데 나오기는 둘 형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우하고 나오셨나요? 형하고 나오셨나요? 네, 동생하고 같이 나왔어요. 동생하고요. 네. 오늘 그럼 부모님에게 편지를 네. 띄우시겠네요. 네, 직접 좀 읽어보시죠. 한시라도 잊을 수 없는 부모님에게 부모님과 헤어진 지도 5연 35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그 얼마나 고생이 막심하였는지요. 우리 형제는 부모님을 대동강변 부병루에서 서로 이별을 고하고 그 몸서리 치는 기청소사를 맞아가며 천신만고 끝에 자유대안으로 남아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가슴앓이를 재발하여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떠나는 마음 불효자의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천반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그렇게 떠나와서 이제는 부모님을 못 만나니 가슴이 쓰라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이 떠나보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35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살아가면서 밤이면 북쪽 하늘을만 바라보며 별들이 총총 빛나고 보름달이 뜨면 북녘 하나 계시는 부모님도 저 달을 바라보시겠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 하고 소리쳐 부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려내렸습니다. 지금도 이 편지를 쓰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리고 손이 떨려서 글씨도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설날 명절과 8월 한가위 명절이라면 어머니가 지금 생각이 간절하여 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달래려고 아버님 생신인
3월 28일과 어머님 생신 5월 21일 밤이라도 항상 떠놓으시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부모님 생각에 잠겨서 눈물을 흘리고 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남북 통일이 되어 만나볼라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님은 생존하여 계시온지 생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슬프고 또 슬픈 일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무쪼록 만나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살아 계시옵기를 목 놓아 울면서 기다릴 뿐입니다. 저희들은 월남하여 몸은 건강하게 지나왔으나 마음만은 한시라도 부모님 생각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불효자도 이러한데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참겠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도 참아왔는데, 그리고 형님과 형수님, 희주 동생, 조카들도 만나는 그날까지 몸 건강하게 지내기를 하늘님과 스님께 기원하는 바입니다. 1985년 6월 30일 불효자 최창주 명주 형제 올림. 그럼요. 35년도 참으셨는데 기다리셔야지요. 실향민들은 추석 명절 또는 한식 때 임진각에 모여서 망향제를 올립니다. 그렇죠. 내 부모님 살아계신지 모르고 내 부모님 어느 날 세상 뜨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기해서 음식을 떠놓고 북녘 하늘을 향해서 크나큰 오열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쓰신 편지도 참으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읽고 계신데요. 평안도가 고향이신 분이 또 한 분 나오셨죠? 또 한 분 계신가요? 네. 이진덕 씨께서는 평안도 어디십니까? 평북 영천군입니다. 영천군요. 영천군 남시. 네. 어떻게 여자분께서 또 내려오시게 되셨어요?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내려오신 겁니까? 저는 몇 분이 아빠가 내려오셨나요? 먼저 1년 후에 넘어왔고요. 우리 아버지는 장남인데 온 가족이 다 여기 월남했지만 아버지는 고향을 지킨다고 다 이남에 가면 고향은 누가 지키며 성묘는 누가 하느냐고 걱정을 하셔서 거기 남아있다가 영천군 남시까지 북진했습니다. 여기서 국군이. 그래가지고 2시간 후에 다시 후퇴하는 바람에 아버님이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하다가 피난길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피난 오던 중에 이제 평안까지는 무사히 어머니와 동생 셋을 데리고 무사히 넘어왔는데 어머니 다리가 너무 퉁퉁 부었기 때문에 거기 잠시 남아있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맞아 일사후퇴가 났기 때문에 영이별이 된 거지. 네. 오늘 어머님에게 편지 쓰셨나요? 네. 네. 직접 읽어보시지요. 어머니 통한의 눈물 속에 또 한 번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큰 소리로 어머니 하고 부르면 어디에선가 뛰어나와 껴안아 주실 것만 같은데 이 딸 자식의 목매인 울음소리는 허공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하고 밤이면 밤마다 눈물로 베개잇을 적시며 어머니와의 만남을 꿈꾸어 온 지가 온 4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불효여식은 어머니가 미칠 듯이 보고 싶고 그리워 그 긴 세월을 통곡과 눈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딸 자식의 비통한 울음과 애타는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팔순 노구를 이끌고 어머니를 그리며 지금까지 홀로 살아오신 아버지가 불쌍하여 혼자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6.25 동란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어 그때 온 가족들이 함께 올싸안고 끝일 줄 모르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와 세 동생이 눈에 보이지 않아 아버지께 물었더니 피난 오던 중 어머니의 다리가 너무나 퉁퉁 부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고 또한 대동강 다리가 파괴되어 어린 동생들을 업고 거느기에는 너무도 위험해서 그만 어머니와 동생 셋은 할 수 없이 그곳에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은 인자하시던 어머니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돌아옵니다. 우리 고향에서 추석이 되면 동네 아낙네들과 하얀 절편을 빚어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어 두시던 깔끔한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이 진덕이가 맏딸이라고 살림 미천이라고 특별히 귀여워하시며 제 생일이 되면 닭벼슬을 떼어 손수 먹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이면 청명해지고 재주가 많아진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우리 어머니, 또 진덕이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다면서 밤새워 내 옷을 만들어 입히고는 진덕이는 옷맵시가 만점이야 하시며 대견해 하시던 어머니의 그때 그 모습을 잊지 못해 지난밤도 눈물로 지샜습니다. 동생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월남한 우리 때문에 모진 수모나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는 대한민국이 그리워 기순해 오는 장벽을 볼 때마다 혹시 우리 동생이 아닌가 하고 눈을 비비며 확인해 봅니다. 특히 팔순의 아버지는 소박한 농촌 사람들을 도우며 시골에서 조그만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홀로 쓸쓸해 보이는 아버지께 아버지 혼자 쓸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쭈면 쓸쓸할 때는 꽃과 나무와 이야기한단다. 이 대자연은 모두 나의 친구니까 하고 말씀하시지만 항상 어머니와 함께 월남하시지 못한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시며 먼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남몰래 눈물 짓는 백발 노인의 뒷모습을 볼 때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기민이는 오늘일까 내일일까 통일을 기다리며 어머니 없이는 장가도 가지 않는다 하여 어느덧 40 고개를 넘어섰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요. 어머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왜 아버지와 같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다리가 아프고 길이 험하여도 아버지와 손을 꼭 잡고 내려오셨더라면 저희들이 불행한 자식이 되어 전춘의 한을 남기는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 큰딸 진덕이는 목매여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부디 두 손마 바라옵건대 한시 바삐 남북 간의 통로가 열리고 이산 가족의 재회가 이루어져서 어머니의 모습을 배울 날이 오기를 학수 고대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진덕 어머니께. 네, 이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분들, 그러나 이 자유를 누리면서 또 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안타깝고 또 이렇게 보고 싶고, 아직도 팔순이신 아버님께서 정정하시다니 우선은 안심이 되지만 그분 북에 계신 아내를 생각하시고 아직도 독신으로 살아계시고 또 40살 된 노총각 동생 때문에 저렇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머니 만나기 전에는 장가를 갈 수 없느라고 한다는 동생의 걱정. 네. 이분들이 자유 찾아 내려오신 후에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시면서도 어느 한순간 고통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북에 계신 가족들 잊으실 날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미 30여 년이 지난 일을 가지고 뭐들 그러느냐. 글쎄요. 지금 이 프로를 보신 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고향에 가까운 곳에 가서 편지라도 띄우고 싶다는 아까 그 공항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이 선생님의 말씀 들어보셨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속 그런 같은 말씀을 하시죠. 평안도로 띄우는 편지를 황인호 아나운서가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평양경찰서에서 근무하시다가 하직 인사도 못하고 월남하게 돼서 어머니와 헤어지신 은평구 신사동에 사시는 김이순 씨께서 편지를 주셨습니다. 어머님을 버리고 온 지 35년, 이제 불효자식의 나이도 60고개입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손자, 손녀, 외손도 보고 말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되어갈수록 어머님 생각이 간절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어머님, 지금 북녘 어느 하늘 아래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어머님 대답 좀 해주시옵소서. 어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계시겠습니까? 살아계실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불효자식의 한 가닥 애절한 바램뿐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시다면 82이 되시겠군요. 돌아가셨다면 그 누가 장사를 치러드렸겠습니까? 그 어디에다 묘지를 쓰셨는지 참으로 눈물만이 앞을 가리는군요. 오마니 오마니, 이 얼마나 불러보고 싶은 말이겠습니까? 그 언제인가 고향 땅을 밟고 어머님 소식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님을 꼭 만나 뵈올 날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오니 꼭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마니 오마니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사연 주셨고요. 또 평북 용천군 외상면 해연리 330번지 부인 김씨와 아들 되시는 최경원, 최경옥 씨 앞으로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행신리 최상식 씨께서 편지를 주셨습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부인 김씨, 당신과 남시에서 마지막 작별을 하고 헤어진 이 사람은 영영 다시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35년간 꿈속에는 수백 차례 만났던 것입니다만 이제 서신이나마 대면을 하게 되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과거 내가 좀 더 가정을 생각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아껴주지 못했던가 하는 원망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따님에게 경원 경호가 다시 편지 한 장 주셨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를 정도 5살, 2살 되던 애 고향을 떠난 이 아비는 뭐라 말할 면목이 없다. 어머님 모시고 무고히 살고 있겠지. 이 민족의 평화가 오면 언젠가는 상봉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는 그런 편지 사연입니다. 그냥 모든 분이 그냥 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옛날에 아셨던 사연이 자꾸만 나오는군요. 아무리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도 이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들의 사연을 펼쳐 드시면은 황인 아나운서만 우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눈물이 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향의 의지를 모아서 닦아놓은 길이 바로 또 통일로입니다. 네, 통일로.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길인데도 고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보는 우리 이산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통일로변에 사는 한 시인이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군 월롱면 위전리. 한 발자국이라도 고향 가까운 곳에 살고 싶으시다는 시인 김광림 씨가 지난 83년 이산가족 방송 때 얼마나 가슴 구구절절 울리는 그런 또 시를 지어주셨습니까? 한 발자국 더 가깝게 살고 싶다고 불편한 교통 어머니, 견디시면서 또 편지를 6.25 써주셨습니다. 35주년을 맞는 이 아침에 지금은 생사조차 까마득히 모르는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오늘은 6월 금음날, 제 기억에는 어머님의 생신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는 불효를 한탄할 뿐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시다면 TV에 나오는 장수 할머니쯤 되겠지요. 제가 어머니의 슬하를 떠난 지도 어느덧 38해. 홍안의 소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초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5년이면 무엇인들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세태도 변하고 인심도 많이 변했습니다. 뿐더러 동병상련하던 500만 월남 동포의 수는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아저씨, 아주머니 하던 사람들은 거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2세들의 세상입니다. 그들은 어버이의 한과 아픔을 모른 채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때 30년간 헤어졌던 부자와 모녀가 형제와 자매가 극적으로 만나는 TV 화면을 보고 눈시울 말을 겨를이 없었지요. 그들의 애간장을 끊는 듯한 외침은 눈물 없이는 차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우려는 생각보다 이 결에만이 갖는 비극이 차라리 처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의 심상치 않는 표정을 본 자식들은 무심코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더군요. 배고픈 사람의 사정은 배고파 본 사람이 많이 알 수 있듯이
월남 동포의 사정은 월남 동포만이 아는 것. 누가 그들을 위로하고 소원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통일이 되기 전에는,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는 차마 눈 감을 수 없다 하시던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간절한 소망이 지금에서 저에게도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따금 동해안이나 임진강 쪽에 갈 일이 생기면 가슴이 설렙니다. 향수에 담뿍 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 바다와 맞닿아 있는 푸른 물고기를 보고 또 한 발짝이라도 고향 산천에 다가간 것을 자유해 보는 것입니다. 어머니,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슬픈 나라, 불쌍한 민족이라고 한답니다.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 오른 우리를 동방의 등불에다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등불은 풍전등화였습니다. 한 번도 의젓하게 살아보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늘 부대끼고 시달리고 갈라져 살아야 하는 슬픈 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같은 결의끼리 말이 안 통한 데서야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생이별을 시킨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같은 국토에서 형제가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곳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악마의 사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이러다간 슬픈 나라, 불쌍한 민족보다 더한 구제받을 수 없는 족속으로 전락해 버릴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끝내 제가 이 땅에 가난한 시인으로 남아있는 것은 슬픈 나라, 불쌍한 민족을 노래하기 위해서이며 실향민의 서름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 어서 길을 트십시다. 마음을 여십시다. 그리고 얼싸안고 38년 동안 맺힌 한을 울음으로 풀어 보십시다. 어머니. 북의 고향을 두고 내려오신 실향민들은 고향의 그 뒷동산 또 냇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얘기만 꺼내면 벌써 얼굴이 동안이 되십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로 돌아가시죠. 네. 이 두고온 산하 노래 들어봤는데 조금 전에 시인 김광림 선생님 참 교통이 불편하신데도 고향 가까운 곳에 한 발짝이라도 더 고향 가까운 곳에 사시겠다고 그곳에서 떠나질 않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또 얼마나 혈육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지요. 네. 근데 또 한 분이 계세요. 이 분단의 그 아픔이랄까 슬픔, 실향민의 그 사연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곡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딱 한 분 계시죠. 그래서 그 실향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기도 하시고 또 그 작곡 속에서 모든 걸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바로 변운 선생님 지금 오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변스님 고맙습니다. 변스님 고향은 어디세요? 저희 고향은 함흥이옵시다. 함흥이세요? 예. 네. 그럼 함흥에 지금 혹시 남은 가족이 계신가요? 잘 안 돼요. 혼자 남은 가족들이 계십니까? 가족은 얼마나 예, 저한테는 남은 가족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희들은 다 6.25 전에 남아 했습니다.
네. 예, 단지 근데 그 우리 선생님께서 말이죠. 예. 그 작곡을 특히 이렇게 분단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많은 작곡을 하신 그 동기랄까요? 어떠한 예. 우리 그 6.25 때 후퇴라는 것이 참 민족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대이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6.25 당시 또 6.25 전에 전후하여서 공산치하와 또 우리 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6.25로 말미암아서 참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산치하에서 신임해 왔죠. 그러다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북해를 격퇴하고 중공국이 다시 침입하면서부터 우리가 일사 후퇴라는 것과 같은 참 역사에 참 비참한 것을 경험했습니다마는 그때 모든 국민들이 참 공산치하와 참 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살아온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터이라 그 목숨보다도 귀한 그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참 남쪽으로 대한민국의 품 안에 안기 위해서 피난했던 것입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린 참 몸소 경험했죠. 네, 네. 그 그래서 이제 자유의 오늘 오랜 기도 선생님께서 그 분단의 아픔을 위로해 드리려고 또 작곡을 해주신 오랜 기도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요. 성악가이신 임정근 선생님께서 스튜디오까지 직접 또 나와주셨고 시인 박남수 선생님께서 또 시를 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훈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고요. 내가 어둠으로 띄운 새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하늘이여 무수한 사람들이 띄운 새들이 이젠 귀소하도록 빛을 밝히라. 어둠으로 띄운 새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빛을 밝히라. 이런 박남수 선생님의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변우 선생님이 곡을 붙이셨고 또 테너 임정근 선생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오랜 기도 들어보지요.
한 사람이 띄운 새들이 이제는 하늘이여 이 불륜의 세월을 끊고 아들은 어머니의 무릎에 지 아비는 지 어미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네. 지금 전국에 흩어져 살고 계신 실향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띄워보낸 오랜 기도, 테너 임정근 씨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지실 분들이 무척 많으실 겁니다. 또 한 실향민의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KBS 강릉방송의 양성준 아나운서. 네, 강릉입니다. 네, 어디 계세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강릉시 성남동 이희열 씨 가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계십니다. 이 선생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네, 한경남도 흥남입니다. 네, 언제 월남하셨어요? 일사후퇴 당시 월남했습니다. 네, 이 선생님이 월남하실 때 그때 나이가 몇이셨습니까? 나이가 21살이 됐습니다. 네, 월남을 혼자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족 같이 하셨습니까? 형제간이 월남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동생이십니까? 아니면 형님이십니까? 네, 형하고 같이 월남인데 형은 지금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1살 때 월남하실 때에 그 북에 말이죠 가족이 네, 계셨습니까? 가정에 아버님이 계시고 네, 큰 누나가 있고 네. 동생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형제만 나오셨어요? 저는 그때 21살이 됐고요. 네, 누는 시집 갔고 아버님도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까 너희들이 피란 나가라. 나는 집이나 집국 있을 테니까 피란 나가도 곧 돌아올 테니까. 네, 그래서 우리 형제간만 월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버님 생각으로는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를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가족들이 나와 계시는데 네. 좀 소개해 주실까요? 가족은 우리 네. 집의 사람이고요. 여기 이제 생후 1개월이 됐습니다. 네. 3년입니다. 우리 장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의 딸입니다. 네.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는 지금 인천에 가 있습니다. 형님도 가족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형님 가족이 지금 5인데요. 2남 1녀입니다. 네. 이렇게 단란한 그 가족의 모습을 북에 계신 아버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고생도 많으셨죠? 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편지를 준비하셨는데 네. 누구에게 쓰셨습니까? 아버님하고 누하고 동생들이 보내는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좀 읽어주실까요? 네. 부모님 전 상서 일사후퇴 당시 월남한 이창래 아버님께 문안 편지를 올립니다. 아버님, 누님, 동생 무고한지요. 이제 월남한 지도 3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월남 즉시 군에 입대하여 5년간의 군대 생활을 하였습니다. 네, 선생님 그 말씀 중에 이창래 하셨는데 혹시 북에서 네. 여기 오시기 전에 옛날 이름이신가 보죠? 네, 북에서 부를 때 이름이 이창래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네. 제대 후에 장사를 하여 지금은 단단한 기반을 다졌고 아들 둘, 딸 둘라 모두 장성하였습니다. 큰 아들은 29살로 결혼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28살로 인천에 있는 전자회사에 취직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딸도 대학을 나와 지금은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중학교 3학년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땅일지라도 외국에서는 서로 왕래하면 자유롭게 만나고 있지만 우리 분단된 조국은 부모 형제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하니 생각하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 아픔은 비단 저만의 아픔이 아니요 수많은 이상 가족의 아픔일 것이요 계류의 아픔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내 고향으로 달려가 그리운 부모 형제를 만나 뵙고 싶으나 공산당의 총칼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님, 동생 이제는 많이 늙었겠지요. 기나긴 세월 35년. 이제 부모 행적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있을란지요. 지금은 갈 수 없는 땅, 생명을 잃어버린 땅, 아직도 기억 속에 선명한 나의 고향 땅, 잊을 수 없는 고향 산천 아버님, 거닐 수 있는 날이 꼭 오리라고 믿습니다. 만날 뵐 수 있는 그날까지 아버님 오래오래 사십시오. 1985년 6월 30일 아들 일창래 올림. 네. 저렇게 참 잘 자라주고 있는 손주들을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가슴 아픈 사연을 또 들어봤습니다. 근데 또 6.25 그러면 뒤에 생각나는 것이 사실 부산입니다. 네. 부산 국제시장. 그래서 노래도 나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계속 후퇴를 하면서 내려오고 밀려 내려가면서 마지막 가서 고생을 좀 글쎄요. 그만 좀 해보자 하면서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여기 계시던 분들 부산에 사셨던 분은 안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피난 때. 부산에 사셨던 분 계세요? 조주옥 씨께서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한경남도 북청. 북청이요. 북청. 그러면 저 피난 내려오셔서 어디에 정착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저 해방되고 바로 나왔어요. 해방되고 나서요. 네. 서울에 가족들 모두 같이 내려오셨나요?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다 계세요. 네. 아, 그 지금 부산에서는 생활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네. 부산에 부산에 또 저 나왔고요. 열심히 그 터를 닦고 사시는 분도 무척 많이 계십니다만은 명절 때만 되면은 아무리 내 생활이 지금 윤택해도 또 고향 생각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 계십니다. 부산에 전옥수 아나운서 찾아가셨죠? 네. 전옥수 씨? 네, 부산입니다. 네네. 저는 지금 부산시 남구 감만동에 있는 박성원 씨 댁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곳에는 박성원 씨 부부와 또 친구 몇 분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데요. 오늘 편지는 누구에게 쓰신 편지입니까? 예,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부모님과는 언제 어떻게 헤어지셨는데요? 예, 유엔군 북진 당시에 대한민국도 종주에 치안사업을 하다가 한 3일 동안 하던 도중 갑자기 중공을 오랑캐 나는 바람에 부모님과 별날 작별 인사도 못하고 정황 없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저는 35년 지난 오늘까지 이르러왔습니다. 혼자만 오신 모양이죠? 예, 혼자 왔습니다. 자, 그리운 부모님께 편지를 쓰셨는데요. 직접 그 편지를 읽어주실까요? 북에 계신 부모님에게 목이 터지도록 소리쳐 불러도 외쳐보아도 허공에서 메아리 칠 뿐 아무 대답이 없군요. 부모님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지금 이 순간도 헐벗고 굶주림에 지쳐 목숨만을 부지하면서 꼭 돌아오겠다던 아들이 마지막 남긴 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기약 없는 만날의 날만을 기다리며 사시겠지요. 철없이 홍안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던 그때가 엊그제 같건만 강산도 세변이 변하고도 남는 인간이 반평생이란 세월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전쟁의 와중에서도 일신은 초계같이 여기시면서 하나의 혈육만을 보존하시려고 이 아들이 피난길을 재촉하시고 너만이라도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가 목숨을 부지하였다가 평화되면 곧 돌아오라. 그놈 하신 아버님 어머님 말씀하시는 못 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서 한없이 눈물을 지으시며 꼭 잡은 손목을 놓으실 줄 모르시던 아버님 어머님, 그것이 이처럼 오랜 세월로 갈라놓을 줄이야 천지신명인들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환이야 나만이 겪는 순환이 아닌
자의하면서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슬픈 생각을 떨쳐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불효자는 지금 자유의 조국, 따뜻한 대한이 품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때 또 나오던 그 시절보다 더 장성한 아들과 딸, 손녀들이 슬하에서 씩씩하게 자라고 있으며 부모들이 못다한 큰 일들을 떠맡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그리고 부모님을 그리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데 왜 편지를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약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연을 다 제대로 들려드리지 못하고 또 제대로 띄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난해 그러니까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1주년 기념으로 지난해 2월 30일부터 중공에서 찾습니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다시 또 생각이 나는 것은 중공에서 찾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중공 땅에서도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지척인 북한에 계신 우리 동포들과는 왜 소식을 나눌 수 없을까는 안타까움이 계속 더 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43회 방송을 해드렸고요. 그러셨죠? 그 가운데서 1843가족의 중공 이산 동포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려서 490가족이 혈육의 결연을 상봉을 그러니까는 서신으로라도 상봉을 하셨습니다. 서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왜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의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는 소식을 나눌 수 없을까는 안타까움이 더욱 강해지곤 합니다. 그 다행인 것은 그도 적시자 회담이 조금 고무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다음에 더 기대를 걸어봅니다만은 고향 생각할 때마다 고아가 된 것 같은 기분이시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홍윤숙 시인께서 지금부터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산문 씨 북에 보내는 편지를 적어 오셨다고요. 직접 또 편지를 좀 띄워주시지요. 아들아, 아는가? 내 잔가지 무성하게 받쳐준 뿌리의 내력을 세상에 태어나 아직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어머니의 땅을 살과 뼈, 더운 피에 탯줄 닿는 곳, 내 나이만큼 씩씩하던 아버지의 젊은 날이 푸른 칡덩굴처럼 묻혀있는 고향의 흙과 바람을 거기서 나서 거기에 묻혀 계실 선조들의 땅을 오늘도 나는 전신의 비애를 발끝에 모아 딛고 쓸쓸한 타관 실향의 밤을 혼자 걷는다. 아들아, 아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우리들의 세월이기에 지난 40년 우리는 저승과 이승만큼 멀리 헤어져 그리운 가슴만을 키워왔는가. 어쩌다 무심한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내게 물을 때 말보다 앞서 가슴 저려오는 저 속 깊은 떨림, 이름지어 부를 수 없는 목매임에 고개 돌려 쓸쓸한 웃음으로 침묵하는 것을 너는 아는가? 아들아, 지그시 눈 감고 네 가슴 지도 위에 그려보아라. 북으로 가는 경의선 또는 경원선, 그 쥐푸른 산과 들, 낯익은 골짜기 오손도손 모여 앉은 초가 지붕 그림 같은 마을에 저녁 연기 피어오르고 삭은 비단처럼 좀먹은 문설주에 녹슨 풍경 하나 바람에 흔들리던 아름다운 1월들을 풀냄새, 사과냄새 살 속에 스며오고 장으로 가는 시오리 신장로에 미류나무 2줄로 시를 쓰던 마을, 지금도 그리운 가곡처럼 들려오는 곳. 아들아, 눈 감고 네 가슴 지도 위에 그려보아라. 내가 떠나던 그날 쓰러질 듯 문가에 서 계시던 할머니 하얀 옥양목 치맛자락 휘말던 눈물과 한
이 땅에 흐르는 강물 같은 한을 그려보아라. 어미는 오늘 뜨거운 그 눈물 가슴에 삼키며 장성한 내 손목 든든히 잡고 경의선 열차에 몸을 실어 꿈에나마 그리운 고향길로 달려가 본다. 누가 이 사연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우표를 붙여서 보내면은 받고 다시 또 고운 사연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산 가족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꼭 우표를 붙여서 날아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지금 소개해드린 사연 말고도 더 많은 사연들을 적어오신 또 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국에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더 애끓는 사연을 가슴속에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언젠가는 보내실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애끓는 사연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킨 죄,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보다도 늦지 않으니까 이제 편지라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거, 이것만이라도 빨리 좀 길을 트도록 마음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이분들의 슬픔을 좀 덜게.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2주년 기념으로 북에 보내는 편지,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최성옥 씨의 북에 보내는 편지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해마다 돌아오는 6월이 되면 이제는 짙은 안개 속에 가려 희미한 환영으로 떠오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며 잃어버린 35년을 되돌려 받고픈 안타까움에 졌습니다. 정월 보름이 되면 함흥시를 흐르는 성천강을 가로지르는 만세교를 건너며 부러움을 깨물면서 장수를 기원하던 그 정겨운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그리운 추억들을 세월의 뒤안길에 접어둔 채 인고와 체념의 세월을 보내신 어머니의 연세가 61세. 흐르는 물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기슭에서 기슭으로 밀려난 모래처럼 기억의 파편들은 세파에 이리저리 밀려 다니다가도 반짝거리며 아픈 상처를 일깨워줍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께서 저를 잃으셨을 때보다도 제 나이가 더 많아